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위고비 국내 상륙, 비만 치료제 인기 이어갈 바이오테마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폭우를 뚫고 오신 김성훈 대표님입니다. 지금 오시자마자 제가 괜찮냐고 여쭤볼 정도로 비가 지금 서울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비가 내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매수세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고비가 출시가 된 지 한 3일 정도 됐을까요? 네, 수요일부터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기대가 높았어요. 뭐 병원들이라든지 굉장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릴 수가 있다고 그 해서 정도예요? 단속도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유통사 홈피는 한번 다운이 된 적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로 여겼던 펩트론이라든지 그리고 유통사인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소폭의 이제 투자 매물이 투심 매물이 좀 이어지면서 소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네.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스위스 시가총액 1위 제약사죠 로슈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2030년까지 이제 규모를 135조, 23년은 8조 규모였다면 약 10배 이상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데이터를 하나 내놨고요. 일단 여러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올해 11월에 비만학회 미국에서 비만학회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또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또 주목해야 될 하나의 학회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비만 시장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제가 좀 비교를 하자면 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는 약 5% 정도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3%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하고 뜨거운 시장이 일단은 비만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일라이릴리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쵸. 국내 그러면 일라이릴리의 이 젠마운트가 언제 우리 당뇨병 치료제 이름으로는 마운자로라는 이름으로 네. 나가고 있는데 이 젠마운트가 언제 시판이 되느냐 봤을 때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국내에서 또 한 차례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그 하나의 재료 약 재료가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젠마운트의 국내 출시도 기대감도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암젠이라는 또 종목 암젠, 하나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임상 이상 또 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뭐 호재 속에 뭐 훈풍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가 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금리 내렸죠. 바이오주의 수급 붙습니다. 뉴스 있죠.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죠. 인기 있다고 하죠. 하다 보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비만 치료제 이거 그냥 네. 테마 아니야라고 사실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듭니다. 비만 치료제에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뭔가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어요. 세로뉴스가 될 거다. 이미 출시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있고 특히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이 상승세와 이 흐름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네. 네,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먼저 볼까요? 네. 일단 펩트론은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네. 한 3차례 정도 말씀 말씀을 주셨죠. 많이 네. 해주셔서 OP 마진까지 계산을 해서 요 펩트론은 만약에 본계약이 체결이 됐을 시에는 2조 정도가 좀 적당한 이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일라이릴리 매출이 12조에서 이제 로얄티 5% 계산해서 이제 OP 마진 20%를 줬을 때는 최소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나오면
뭐 이제 멀티플을 10배에서 뭐 20배 사이로 준다면 충분히 10만 원대의 가격을 터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10만 원 터치를 하고 나서 오늘 조금 조정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펩트론과 일라이릴리 1개월 이상의 지속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술 평가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계약 전 단계의 기술 제약.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으면 사실 기술 평가 계약 자체도 사실 그렇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또 추가로 드렸냐면 펩트론의 강점은 플랫폼에 대한 강점도 있지만은 생산 기지가 일단은 마련이 돼 있는. 그래서 아하. 라면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 끓일 때, 100개 끓일 때 충분히 맛이 다르다. 그래서 펩트론은 100개를 끓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비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벤티지 랩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인벤티지 랩도 지속형 관련돼서 여기 이제 한 달 이상 뭐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지금 유한양행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베링거 인겔하임하고도 협업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이제 생산 기지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알테오젠 예를 잠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펩트론은 비독점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020년, 우리가 24년, 4년 안에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의 이런 캡슐 관련된 이 플랫폼도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임상 이상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독점 계약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독점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빅파마들과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지만은 오히려 독점으로 갔을 때는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대 이제 상단에서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96,100원을 찍었는데 그 이하까지도 주가가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한번 유효한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뭐 펩트론은 계속해서 저는 뭐 고의견을 당장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계약 이 예상보다 저는 이제 뭐 내년 정도 이후에 좀 본계약이 체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네. 세론 뉴스로서 당연히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아하. 임상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세론이 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 기대감을 모아가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일라이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 부분이다. 특히나 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펩트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도 뭐 인벤티지블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약간 세론으로 이 해석이 되면서 위고비 출시 이후에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요 하락세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뭐 계속해서 민감하게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네.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 네. 또 그동안에 바닥에서 샀던 투자자분들은 뭐 그쵸. 팔고 매도를 싶어지죠. 하는 욕구가 네. 굉장히 강할 네. 거고요. 그래서 펩트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을 찍었네. 이제는 한번 차익 실현을 매물을 던지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네. 건데 자,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글로벌 시장 침투율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밖에 안 돼요. 시장은 비만에 있어서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금의 흐름이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지금은 이제 고도비만과 고혈압 당뇨를 동반한 환자한테 이것을 이제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비급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티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장세를 보여서 허들이 없어진다면은 비만 치료 시행은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GLP-1 같은 경우는 단역병 시장에서는 그래도 글로벌리 한 15% 정도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접했을 때가 2년 전인데 좀 아쉬워요. 그때 정도에 좀 했으면은 지금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접적인 매수에 대해서 조금 지금 시점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지금 이 ETF에 상장돼 있는 비만 치료제 ETF가 한 3종에서 4종 정도가 지금 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천하는 투자 방법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에서 ETF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좀 유효한 방법도 하나가 있다 해서 지금 ETF의 이제 종목 구성을 보면은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약
한 25%씩 포함이 돼 있어서 50%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50%는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종목들로 일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로슈 암전 말씀드렸는데 네. 임상 결과 주목받은 종목들도 한 5%에서 7%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신다는 투자자분들은 ETF 쪽도 한 번은 관심을 가질 만한 생각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뭐 한미약품 얘기를 또 안 할 안 할 수가 수가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오늘. 네, 그동안은 제가 계속 엉덩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매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없다.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가장 앞서고 있는 제약사는 한미약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근손실이 문제라 그랬는데 이것을 개선했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과체중 동물들에게 약물을 이제 3주 동안에 투약한 결과 동물 관련된 체중들이 뭐 한 39%에서 위고비라든지 일라이릴리의 그 제파운드보다 더 효능을 높이게 네. 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비만학회 미국 비만학회에서 요 관련된 결과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틈새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오늘 반등을 그러니까요. 한번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겁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박스권 돌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오늘 매물 이게 사실 매물벽이 30만 원대에서 굉장히 좀 두터웠고 네. 그리고 앞서서 상대적으로도 매력도가 조금 더 있었던 종목들 이게 뭐 유통사라든가 좀 가벼웠던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은 수급들이 한 번은 이제 한미약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있을 이 비만학회에서 어느 정도의 효능이 결과가 나올지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겁지만 수급으로서 한번 들어 올려준 상황이다. 근데 뭐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신약사 중에는 가장 빠르고 국내에서는 임상 상장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신약 출시가 나온다면은 한미약품을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일단 한미약품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약 개발, 그러니까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임상 3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르고 지금 어떻게 뭐 물론 더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위고비보다도 효능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수급적으로 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투자의 어떤 방법으로 ETF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 제약사들이죠. 지금 이미 이 비만 치료제를 팔고 있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브노디스크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 쪽으로 어차피 계속해서 성장을 그려갈 산업이니 좀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그럼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들고 온 거는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탑픽으로 당연히 계속 봐야 되지만 네. 거기서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나온 보톡스 시장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살 빠지면. 생각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근육의 팽창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 가치가 막 잘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요즘 해외에서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동안 비결이 도대체 뭐야? 그냥. 그래서 뭐 성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필러 시장과 보톡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강한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빨리 진출을 했죠. 톡신 시장에서. 그래서 11%대의 점유율에서 13%대까지 올해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안티에이징, 항노화 산업이 특수를 맞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의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미 많이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진입에 대한 부담감도 좀 우리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휴젤, 파마리서치, 메디톡스 등의 이제 종목들인데 휴젤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휴젤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이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고 사모펀드에서도 2천억 정도의 자금 유치설이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클랜시스, 뭐 APR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들이 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메디톡스와의 군주 논란이 있었던 휴젤인데 휴젤. 최근에 소송을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나왔어요. 네,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게 또 마무리는 아닌 게 왜요? 소송 리스크 때문에 휴재를 해서 그동안의 소송 관련 비용만 수백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오랜 불필요한 비용을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손해배상을 진짜 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제는. 예, 그래서 휴젤가 같은 경우는 3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430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24%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사실 실적 베이스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멀티플 올해 뭐 내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비싸지 않다. 한 20배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파마 리서치도 이번에 레포트 신규 출시되면서 목표가 이제 28만 원 레포트가 나왔는데, 파마 리서치 우리가 알다시피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원재료를 활용해서 미용 재생 의료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쥬란을 다 아실 건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톡스 관련돼서도 신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관련주들의 흐름은 올해 많이 올랐지만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멀티플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집중돼야 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와 함께 패키징 상품으로서의 장기 성장폭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고비 받고 너무 살 많이 빠져서 이 얼굴이 이렇게 되면 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피부과 찾게 되고 성형외과 찾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요즘에는 소위 수술이 아닌 그런 시술로만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 스킨 부스터, 또 이외에 뭐 저주파 레이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주가도 그에 따른 반응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사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아까 제가 소송과 관련돼서 네. 자꾸 엮였던 우리 메디톡스가 이제는 좀 훌 털어버리고 반등의 기회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메디톡스 잠깐 간략하게 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상품 천천히 중에 하셔도 됩니다. 뉴럭스라고 이제 계열사에서 네. 신제품이 좀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3공장에서 가동률을 높이면서 수출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최근에 이제 뉴럭스 가격을 보면 국내에서보다 해외로 갔을 때 이제 판매 단가가 한 2배 정도 높다고 그런가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내성이라고 하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면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제 메디톡스에서 나온 코어톡스라는 상품은 순수 톡신이기 때문에 내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코어톡스 쪽으로 맞으셔야 되고, 뉴럭스 같은 경우는 복합 단백질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수 톡신은 독성이 별로 없지만은 효과는 뉴럭스가 좋아서 메디톡스는 관련된 장단점을 이용한 상품들이 3종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이 메디톡스에 관련된 상품을 의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이제 이 가동률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해외 진출이 내년에 있었거든요. 네. 휴젤 같은 경우는 올해 진출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본다면 이제는 메디톡스가 후발주자지만 단가에 또 힘을 입어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동물성 이 상품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바이러스에 좀 민감한 중동 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민감한 부분을 좀 없앨 수 있는 비동물성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중동 쪽에서 진출을 한다면은 그런 초기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일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전략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전저가 1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송 이슈가 끝났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제품을 갖고 있는 메디톡스 해외 진출 기대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